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식포의 급등신호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네, 부식포의 급등신호는 현재 91.99%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급등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등신호의 성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등신호 해당 종목이 해당 위치, 지저스 라인이 되겠죠. 해당 위치에서 5일 안에 5% 이상 상승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5% 미만 상승을 보여주면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당 구간에 아예 속한 적이 없다, 해당 구간으로 진입한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노카운트, 진입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저스 라인은 지지를 받고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여러분들만의 매수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매로 이어나가면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각각 분할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 1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매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수 타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를 지나와서 2차까지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다시 2차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지를 받고 나서 그때 매수 타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때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0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보다 위에 있는 가격대에 보통 0차로 표현을 합니다. 상한가라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부분 0차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0차 위로 올라갔다가 그 이후 다시 한번 0차로 내려오게 되면 그 0차 구간이 지저스 라인이 되면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된다. 그리고 관점은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저스 라인이 무엇이냐? 이 지저스 라인은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을 지저스 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가 중첩이 총 5가지의 지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대, 중심선, 추세선, 비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은 3등분선, 4등분선, 혹은 피보나치 비율, 혹은 1대1, 1대1.5, 1대2 이런 각각의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가 대응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보통 갭 상승으로 시가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첫 번째로는 전일 종가에서부터 금일 시가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 갭을 띄울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던 매수세, 그 매수가 그대로 이어져서 시가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가를 깨고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들어왔던 그 매수세보다 더 강한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가를 깨고 지지 라인이 되는 구간이죠. 이 시가를 깨고 하락을 했다, 즉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를 재돌파를 해 주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강한 매도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즉 저항 라인인 시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강한 매수세를 이겨내는 더 큰 매도세가 발생을 했고, 그 매도세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더 큰 매수세가 발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가를 돌파하거나 시가를 돌파한 이후에 눌림 지지를 받을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그림에서 1번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2번 자리가 돌파 후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의 돌파가 발생한 후 2번의 지지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2번 자리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혹은 시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혹은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91.99%의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시프의 급등신호.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어느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 3차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 지저스 구간에는 터치를 해주지 않았어요.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네, 여기가 이제 시가 가격이 되고요. 이 시가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깨고 다시 한번 재돌파해 주면서 상승해 주는 그런 흐름이 발생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가 기준 대응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35% 상승이 나와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대동금속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 3차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1차 지저스 구간, 1차 지저스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이 있었죠. 이 흐름이 대략 한 3% 정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하는 5%의 상승이 발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하나갤러리아라는 종목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12 3차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주가를 보시면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고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상승 후 이런 식으로 위에서 횡보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0차 지저스 있는데 터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네, 자세히 보시면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터치를 해서 지지받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시가를 깨고 내려왔다가 시가를 돌파 지지해주면서 상승해주는 이러한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이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 종목은 네오리진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 3차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요.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네, 여기가 이제 목요일 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시작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 1차 지저스에서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이 있었죠. 이 해당 흐름 가운데 대략 한 1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음봉이 된다 라고 하고 끝나지만, 이 안에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지각색이죠. 그 안에서의 자세한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분봉상에 어떤 흐름이 있었겠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결과론적으로는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음봉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는 이게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시가예요. 주가가 여기 떨어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봉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앞으로의 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상승해 줄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지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이 되어 있고요. 시가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1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분봉을 한번 보면요. 분봉을 보니까 어때요? 분봉에서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한번 터치, 그 다음에 찍고 빠지는 그런 흐름이죠. 1차 지저스에서 지지받고 상승해 주었던 흐름이 대략 한 3% 정도 되고요. 이 3% 이후에 뚜렷하게 올라가는 5% 이상의 상승이 발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종목은 파라텍이라는 종목이 됩니다. 네, 시가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012, 3차 구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목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 0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이 상승의 흐름이 대략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의 상승이 나와서 해당 종목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분봉을 보시면 분봉에서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시가 기준 대응은 시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깨고 재돌파 혹은 돌파 지지가 나오는 이런 흐름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이제 시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은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서 바로 그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의 시가 기준으로 하는 매매 형태 중에 이런 매매 형태를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그냥 기준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만 체크를 하겠다. 제가 마치 주가가 떨어지다가 여기 대동금속에서도 보시면 주가 떨어지다가 하나갤러리였나요? 네, 하나갤러리아를 보시면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여기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요 카운팅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준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선택한 내용이 이렇게 접목된 거다. 그래서 이러한 시가 기준 대응으로 보는 것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저항을 시가로 기준으로 돌파를 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안에서도 충분히 시가 기준 대응으로 매매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급등 신호에서는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0차 지저스 구간을 지지해주고 상승하는 요 흐름의 반등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그 시가 기준으로 가능했었던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가 기준 대응의 기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종목 정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신호는 기본적으로 지하당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기준은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에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당의 지는 지저스에서 지지를 해주는지를 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는지 하추도를 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고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캔들 고가에 발생하는 이 꼭지점,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저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을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꼬리를 고점 저항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캔들은 몸통이 걸리고요. 어떤 캔들은 꼬리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항이었구나, 당일날 발생하는 저항이 여기였구나를 보시고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발생하는 고점, 이 저항을 돌파해내 주는지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주가가 이제 저점과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구간, 그런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해당 위치 자체가 지저스라고 하는, 지저스가 뭐죠? 지지와 저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죠. 지지도 발생하고 저항도 발생하고 하는 흐름을 보면서 이 해당 가격대가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이 종목이 해당 가격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저스의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하락 멈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이 종목은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받고 있구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다음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어떤 의미 있는 구간, 의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지를 보기보다는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 것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스에서 지지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돌파, 하추돌. 이걸 왜 보는 거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하락하는 방향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하락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 하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힘을 이겨내 주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 추세가 발생을 하다가 하락 추세를 이겨냈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돌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으로 간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해야만 한다. 이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락의 힘을 이겨내면서 주가가 돌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하락 추세는 크게는 두 가지죠. 이렇게 첫 번째는 상승으로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내 주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 급등 신호에서는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일단 지저스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주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여기까지를 일단 지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당인데요. 당일날 고점,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해내준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보느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당일날 발생한 이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주는 이 흐름이 발생해야지만 진정으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내줬어요. 그런데 횡보만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상승이 나온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승으로 보려고 한다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보이는 이전에 발생하였던 고점,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해내 주어야 하는데 이때 과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발생한 고점을 돌파를 해내주면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일날에 어떤 저항이 발생했었던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구간을 돌파 지지해 주는지 돌파 혹은 돌파 지지해 주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 나가시고 기준을 잡아 보신다면 어때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저스에서 지지 받아줬죠? 그리고 하락의 추세를 돌파해내 줬죠?
그리고 당일날에 발생했던 고점까지 돌파 지지를 해주면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종목이구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돌파 지지해준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아주던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손절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버티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다음에 하락,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 주고요. 지지 받아주고 하락 추세 돌파해내 주고 주가가 당일날에 발생했었던 이러한 저항 부근을 돌파해내 주면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급등신호 매매 기준 지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종목은 하나갤러리아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목요일날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목요일이냐? 12월 마지막 날에 금요일날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기준은 뭐죠? 기준은 지하당이잖아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지하당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 다음에 이 떨어지려고 하는, 하락하려고 하는 이 힘을 이겨내 주는지, 그 다음에 이겨냈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고 이 힘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상승의 흐름을 읽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 지하당의 기본적 개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상승했었던 그 흐름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올라갔네요. 시가 갭을 띄우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시가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시가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혹은 여기 아래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은 지하당을 기본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지지를 받아주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를 기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도 플러스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가 기준은 뭐죠? 주가가 시가를 만들면 이 시가 기준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 매수세를 이어서 매수세가 이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끌고 가지 못하고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면서 강한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시가의 가격을 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지지를 이탈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를 이탈하면 이 지지가 뭐가 되죠? 저항이 되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다시 한번 이겨내 주면서 이 저항을, 강한 저항이 됐었던 이 저항을 재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졌다가 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지? 주가가 재차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해 주려나 보다.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이 종가 매매를 했었던 사람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이 있었던 이런 매도세가 출회되는 그 강한 매도세를 막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그것을 다 수용해 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재돌파해 주나 보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시가 기준 대응의 가장 큰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를 일단 이탈을 했어요. 그죠? 시가를 이탈을 했는데 이 시가 이탈에 대한 기준을 조금 러프하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박스권이 될 수 있거든요. 박스권이 될 수 있어서 이 정도 살짝 떨어지는 거 정도는 일단 유예를 좀 줄 거고요. 만약에 더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박스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 시가를 이탈했다의 개념으로 더 적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박스권의 한 일종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시가 기준으로 빠졌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죠. 네, 여기 지지 나오는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이탈해주면서 빠지죠. 자, 이제 이렇게 이탈해서 빠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하당을 기반으로 보는 거니까 이때는 지하당이 나올지 뭐 시가 기준으로 매매를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가 기준으로 빠지는 거는 봤고 그럼 이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온다. 이렇게 재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뭐요? 이제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해야지 하는 기준에 부합해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때 매매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지금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횡보를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평선을 이렇게 모아놓고 역별로 들어서죠. 예,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상승, 그다음에 조정, 횡보, 이탈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매도가 들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저스에서 지지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도 여기나 여기를 기반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고요. 혹은 뭐 요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뭐 지저스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어요. 그죠? 네,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지저스를 꼭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기를 이제 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꼭 지저스에서의 지지를 반드시 봐야만 한다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지저스에서 지지를 보겠다라는 거는 지지 받아줄 만한 공간에서 그런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를 보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꼭 지저스여야만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지저스라는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것 뿐이죠. 자, 일단은 지하가 나왔고요. 당이라고 한다는 거는 당은 강한 저항이죠. 그래서 뭐 여기라든가 혹은 여기 보이는 요런 라인이라든가 여기를 돌파해내 주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뭐 해당 구간을 정확하게 뭐 돌파를 해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를 이제 지로 보는 거고요. 여기를 여기를 여기 이제 하가 되는 거죠. 여기 돌파가 나왔다. 여기 지금 지. 당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여기를 기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일날의 고점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러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계속 저항받고 하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가 반드시 상승한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받고 횡보하다가 빠진 것처럼 지지받고 횡보하다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상승한다 이렇게 확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지를 받아주다가 지지가 다시 깨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되죠. 지지를 받다가 지지가 깨졌으니까 지하당에서 일단 지하 보다가 지가 깨진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지를 재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락 추세도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봐야 되죠. 네,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지지를 받아줬다가 이제 이건 결과론적으로 보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지지를 받아주고 하락 추세를 여기서 돌파를 해내주고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 보이는 요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다. 당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의 기준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라고 봤으니까 여기서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근데 4.5% 애매하네. 그러면 난 여기서 한번 사고 그다음에 이 밑에서 한번 더 살 거야. 여기서 한번 사고 이 밑에 지지, 이전에 있었던 지지 자리에서 한번 더 살 거야. 그러면 평단이 여기가 되겠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 평단이 이 정도 되겠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 지지를 이탈해서 손절한다. 그러면 3%가 채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바로 빠지네요. 바로 빠지고 떨어지면서 여기서 터치를 해줬죠. 터치를 해주니까 아마 매수가 될 겁니다. 그죠? 네, 매수가 됐죠. 매수가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번 샀으니까 이제 여기가 평단이 되는 거고요. 이 평단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해 주게 되면은 이제 손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거의 뭐 손절서까지 바로 뭐 다이렉트로 내려왔어요. 그죠? 네, 다이렉트로 내려왔는데 볼게요. 일단 지지선을 깨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횡보해주고 있죠. 횡보해주다가 다시 평단 가격대로 올라왔다. 평단 가격대에서 횡보합니다. 여기서 횡보하는 이유가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 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빠졌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 이런 그림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나 공간이 만들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내면에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이 가로에 보이는 이 축, 이 가로에서 만나는 끝단, 결국에는 이거 세로 가격이 될 텐데, 이 세로 부분이 될 텐데, 이 가로에서 만나는 이 세로축의 부분, 이 부분이 가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라고 하면 이제 이 공간을 생각을 하시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 가격, 여기에서 요 사이에 가격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다. 그래서 요렇게 박스권도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차원적으로 보면 박스권이네 하면 이제 여기가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뭐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것이 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공간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이 의미가 있어서 이 가격대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다시 한번 이 가격이 왔을 때 여기서 또 한 번 움직여도 이 가격이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 과거에서 현재까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디저스가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평단 가격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손절선을 이탈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죠? 손절선을 아직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 쭉쭉 봅니다. 명확하게 지하당의 지저스 지지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지저스 지지에 준하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진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음 날이 되면서 팡 하고 뛰었어요. 그죠? 팡 하고 뛰면서 지금 여기 평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성공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의 이야기인 거고요. 시가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 아직 지저스가 안 나왔잖아. 여기 지저스 터치를 안 해주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여기서 지지 나오나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지저스에서 지지가 안 나오고 터치를 안 해주고 그냥 바로 다시 한번 이 시가를 재돌파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가 기준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내주기만 하면 돼요. 네, 계속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쉽게 돌파를 해내주지는 못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살짝 여기서 이렇게 살짝 빼꼼 이렇게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를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 나는 조금 한 번 더 보겠다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걸 기준으로 시가 돌파가 나왔네 라는 기준으로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시가 돌파 캔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 지지 구간이 한 3% 내외로 보이니까 오케이 그럼 난 여기 떨어지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시가 기준으로 지금 돌파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매수가 진행되는데 그때에 매수하고 대응하는 부분들의 기준을 이전에 했었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지면 이제 손절하는 거고요. 올라가서 5% 이상 상승이 나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바로 올라갔네요. 네, 바로 올라갔고 이게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네. 볼게요. 또 올라갔네요. 네, 또 올라가서 이게 5%. 네,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 기준 대응으로 봤을 때 시가 위로 올라갔다가 깼다가 지저스 터치를 해내주나 했는데 터치가 안 돼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네. 그러면 시가 기준으로 봐야지 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보면서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저스에서의 지지를 보는데 지저스에서 터치가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의미 있는 지지 자리라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변형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이것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차트를 해석해 나가시면서 기본 틀 안에서 그 본인의 어떤 개인적 견해를 살짝 섞어서 그 기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나는 좀 그냥 FN대로 보고 싶다. 지저스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터치를 해주는지 그냥 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터치가 안 나고 올라가네 라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기준 대응이 가능하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위로 안 올라가고 시가를 만들고 바로 빠졌어요. 바로 빠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가 기준 대응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저는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그냥 빠졌다가 돌파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매수가 들어왔는데 시작하자마자 매도에 눌려가지고 빠졌다가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이 매매 기준이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랑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관점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제 본인이 그때그때마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제 껴맞추는 듯한 식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정해 놓으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기준을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들은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주목 정도 또 알아봤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요 급등신호 내용은 제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년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90% 이상의 성공 확률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성공 확률이 뭐 90%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다. 그런데 뭐 그때그때마다 제가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비슷하게 계속 동일한 관점과 기준으로 왔는데도 그래도 이런 몇 년에 걸쳐서 이런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준이나 이런 것을 일부러 안 바꿔요. 네, 일부러 바꾸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성공하는 종목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건 알겠는데 아니 이거 하려고 하니까 종목 선정에서 좀 막혀요. 타점에서 막혀요.
자, 이제 종목이 우선이냐 타점이 우선이냐 이런 갑론을박도 있는데, 자, 종목은 뭐예요? 종목은 급등신호 제가 말씀드리죠. 네, 종목은 제가 안내드리잖아요, 그죠? 매주. 타점 제가 기본적으로 지하단 보면 된다. 그리고 시가 기준 대응 가능하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종목 해결됐고 타점 해결됐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면 학은 뭐예요? 배울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다. 아, 종목 선정은 이런 거고 타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배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하는 거를 내가 자연스럽게 내 매매로 만들 수 있게 한번 익숙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의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소액 이거 깡통돼도 나 이거 다 잃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작은 소액 10만 원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100만 원이 소액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5만 원 갖고 하셔도 되고 나는 내 돈 한 푼 들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모의 투자로 일단은 연습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술이나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익히는 보는 눈을 기르는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사실은 들지 않죠. 네, 시간과 노력이 드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은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월전사 이제 5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이 학습의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익숙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피드백 드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 말고 나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카데미를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 아카데미 내용은 월천사를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요걸 하시면 요걸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해당 기간 내에 그래서 빠르게 신청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익숙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나는 지금 상승만 볼 것이 아니라 상승 하락 양쪽 다 보겠다. 즉 선물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학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자세히 보시면 그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아래에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오시면 안내 글도 있고 그것에 대한 관련돼 있는 인증이라든가 수익 인증,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내용, 후기, 인증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해보잖아요. 네, 또 하나의 다짐을 만들어보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져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 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부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